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아니면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더라도 이미 일어났던 물권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에 2번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불법 말소되더라도 영향이 없다 되어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10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불법 말소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게? 저당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부동산 위에 을앞으로 저당권 등기합니다. 근데 이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었어요. 그럼 등기부에 보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말소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소되고 난 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어요. 근데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부동산 매수할 때 저당권 있다고 매수해서 없다고 매수했습니까? 등기가 말소되어 있으니까 매도했죠. 말소 등기를 믿은 거 아닙니까? 말소 등기도 등기단이다. 등기죠? 말소 등기도 등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등기가 지금 잘못된 등기죠. 그 등기를 믿더라도 우리나라는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등기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불법하게 말소되더라도 을은 여전히 저당권자다 아니다? 근데 내가 저당권자인데 등기부가 말소되어 있으니까 내 저당권 행사가 방해받죠? 방해 제거합니다. 어떻게 방해 제거하면 된다고?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합니다. 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항상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말소 당시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나오든지 가등기가 나오든지 둘 중에 나오는데 가등기도 불법 말소되면 말소 회복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누굴 상대로 해야 된다고? 말소 당시입니다. 최초가 아니고 말소 당시입니다. 자, 그럼 말소 회복 등기하면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죠. 그럴 때는 여자이 뭘 받아야 된다? 성락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성락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요? 등기부상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성락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게 오른쪽 10번 이야기예요. 그래서 10번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2번 근저당은 존속한다. 3번 말소 회복 등기는 소유자인 갑에게 한다. 다음에 4번 현재 소유자 병은 승인해줄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이 결국은 답인데 저당권만 해당됩니다. 만일 이 경우 불법 말소된 후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었어요.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소 회복 등기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확정적으로.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8번을 봅니다. 8번에 1번 등기부가 멸실되더라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방금 말했습니다. 다음에 3번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돼서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말소 등기 대신하는 게 뭐가 있다? 이전 등기. 진정 명의해보려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진정 명의해보려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 대신하는 거다? 말소 등기 대신하니까. 말소 등기는 물권적 증권이죠. 진정 명의회복도 물권적 증권입니다. 두 건은 법적 성질이 같기 때문에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 진정 명의회복할 수 없습니다. 기판력이 미치는 겁니다. 4번은 무효등기 유용입니다. 8번에 4번 무효등기는 유용할 수 있지만 판례가 말하기를 유용하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더라도 5번처럼 표제부 등기는 유용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건 5번은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하세요. 멸실된 구건물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다음에 9번과 10번, 9번과 11번 모두 같은 내용인데 12번까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9번, 11번, 12번 판례가 말하기를 등기는 현재의 진실된 권리 상태와 일치하면 등기 원인이나 절차가 잘못되더라도 등기는 무조건 유효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9번처럼 11번 이렇게 등기에 관해서 종합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 이것도 인정해 줍니다.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대금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등기해줘야 되겠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는데 서류 일부가 빠뜨려진 겁니다. 그래서 일부 빠뜨려진 서류를 매수인이 등기서를 뭐했다? 위조합니다. 그래서 등기했습니다.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유효합니다. 왜냐?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합니다. 등기를 말소시키 보니 갑은 여전히 을에게 등기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어차피 등기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조된 서류에서 등기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입니다. 뒤에 무슨 말만 딱 떼어놓으면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면 그 등기는 무조건 유효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9번을 보십시오. 실제로는 갑이 뭐 했는데 갑이 매수했는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했다? 을 앞으로 했죠. 이런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거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무효 등기입니다. 2번은 2번 저당권이 존재하는데 무효인 1번 저당권 유용하면 돼? 안 돼?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일 때는 유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3번 이게 무슨 등기 유용하는 겁니까? 표제부 등기 유용하면 안 된다 했죠. 답은 물론 몇 번? 실제는 정예매도 불구하고 등기 매매를 했죠. 유효입니다. 5번은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취소입니다. 취소함과 동시에 소유권은 바로 매도인에게 복귀됩니다. 따라서 매수인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 등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무효, 취소, 해제됨과 동시에 물건은 바로 복귀됩니다. 187조입니다. 다음에 11번 신축 건물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는데 그 후 곧 건물이 완성됐다. 아까 봤죠? 실체 하자가 치유되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2번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1, 2이 불법으로 단독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공유자 1인이 공유 토지를, 공유물을 단독으로 등기했다는 거죠. 전부 무효라 그러면 맞아 틀려요? 틀리죠. 해당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그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3번은 서류 위조했으니까 무효 등기입니다. 다음에 4번 또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죠. 그러면 담보 물건은 바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때 하는 말소 등기 청구는 무슨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이다.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등기부 취득서가 완성됐어요. 그럼 자기 앞으로 등기됐죠? 근데 후에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방금 말했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됐다 해서 소유권이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실하지 않는다. 9번, 11번 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12번입니다. 이거 지금 1번을 하면 돼, 안 돼? 12번에 1번 멸실된 건물의 신건물의 등기로 유용하기로 했잖아.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X 건물이 있어요. 이게 1층 슬라브 아접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 표제부에 뭐로 되어 있다고? 1층 슬라브 아접이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게 멸실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번 2층 슬라브 아접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표제부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멸실된 구 등기부를 신건물 등기부로 유용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럼 따로 등기한다, 안 한다? 보존 등기 안 하는 거죠. 그러나서 이 등기부를 뭐로 고치느냐? 사실 표제용이 실제 2층이죠. 그래서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 2층 슬라브 아접으로. 그래도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이 건물은 동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를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축 건물 내용으로 표시 변경 등기하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입니다. 2번은 O입니까, X입니까? 방금 말했잖아. 위조 문세 하더라도 실체 관계와 일치하면 유효하니까. 따라서 무효라니까 틀렸습니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냥 유효라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에 3번은 조금 이따 추정력 할 때 나오는데
보존 등기는 당연히 추정이 깨어진 게 두 개 있죠. 어떨 때 추정이 깨어집니까? 보존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님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양수받아서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했다고 하는데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만다 부정하게 되면 추정은 깨어집니다. 여기 지금 양도 사실을 부정하잖아요. 그럼 추정은 깨어집니다. 다음에 매매를 원인으로 갑에서 을 앞으로 마치진 등기에 대해서 감히 매매 부존재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런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등기 추정력 할 때 나오는 건데 종합 문제입니다. 등기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따라서 만일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갑이었다가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인 갑이 지금 뭘 주장하는 겁니까? 전 소유자가 지금 4번을 보십시오. 갑이 매매 사실이 없다고 부존재를 이유로 뭐한다? 말소를 청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을 같으면 현재 내 앞으로 뭐가 되어 있다? 매매로 소유권 취득 행위로 되어 있죠. 그럼 나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뭐 되기 때문에 추정되기 때문에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건 누가 입증이 된다? 갑이 입증이 됩니다.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 인정됩니다. 그래서 을은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또 갑이 신축하고 을에게 양도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 보존 등기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니까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매수인 앞으로 보존 등기한 겁니다. 그래도 그 등기는 유효. 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9번, 11번, 12번은 9번, 11번, 12번 아주 중요하고 이런 형식으로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3번은 답을 내가 설명은 잘하면서 답을 2번이라고 한 거로 3번이라 했죠. 3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지금 명인 방법을 갖췄으니까 이제는 뭐 할 필요 없이 임목 등기할 필요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되겠습니까? 답은 제가 몇 번? 2번입니다. 2번. 틀린 거 없습니다. 자, 13번, 15번. 여기 이제 종합 문제인데 13번은 무효 등기일 겁니다. 다음에 14번은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여기에 관한 겁니다. 자, 13번은 갑이 을은 유저문서를 사용해서 갑명의의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순차 정매했다고 나올 겁니다. 갑의 부동산을 모여서 이주합니다.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하고 병정 앞으로 간 겁니다. 쪽박 차는 거는 누가 쪽박 차는 겁니까? 사실상 순차 정매했다고 되어 있어요. 최종 양수인 정은 쪽박 차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병도 쪽박 찹니다. 자, 이 병은 뭘 믿고 다 매수했을까요? 등기. 이 등기는 지금 유효 등기다, 무효 등기다. 근데 등기에 공신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병 앞으로 된 등기도 뭐라고? 무효. 그럼 등기부를 살펴보면 갑이 소유자였다가 을 앞으로 넘어가고 병 앞으로 넘어가고 정 앞으로 넘어갑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갑입니다. 그럼 내가 소유자인데 등기가 정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잖아. 그래서 방해되고 물권적 청구 행사합니다. 실체와 공시가 일치 안 하니까 말소 등기 청구합니다. 따라서 정, 병, 을 앞으로 된 등기를 순차 말소해서 등기를 갑에게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소 등기할 수 있지만 정 앞으로 된 등기를 그대로 뭐하고 두고 정 앞으로 갑 앞으로 이전 등기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는 게 방금 뭐라고? 진정매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1번처럼 차례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2번처럼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번 갑이 정을 상대로 제기한 말소등기 소송에서 패소 판결받았어요. 에라 말소등기 청구에서 패소됐죠? 그러면 진정명예회복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기판력의 효력이 미칩니다. 소송물이 같은 겁니다. 이전 등기소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해설은 4번에 나와 있잖아요. 진정명예회복과 무효등기 말소는 소유권에 관한 방해제 청구라는 점에서 법적 성질을 뭐한다? 같이 한다 돼 있을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정의의뢰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등기부 취득시 안 됩니다. 현재는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등기되어 있죠. 다음에 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의사로 매수했다? 매수했으니까 무슨 점유입니까? 소유였으니까 자조점유 아닙니까? 다음에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고? 등기되어 있고. 등기부 취득시 할 때 등기는 무효등기라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왜 정의 시효취득이 안 될까요? 10년이 됐는데. 지금 정점유만 주장하지 않고 뭘까지 합쳐서 지금 문제 자체가 병점유 기간을 합해서 매달고 10년. 점유를 승계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점유를 승계받으면 하자도 승계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럼 이 을이 뭐였으니까? 유죄했다는 건 악이 아닙니까?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니까? 악이니까 악의를 승계받았으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없습니다. 악의 점유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되는 겁니다. 무효등기라도 무방하지만 선이고 무과실이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을이 위조됐으니까 자기에게 소유권 없다는 걸 알면서 했죠? 악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된다? 등기부 취득시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14번입니다. 대금 전부를 취급하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지만 뭐는 안 하고 있다? 등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입니다. 매매했는데 등기는 여전히 갑 앞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갑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제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까지는 당사자 간에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에게는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소유권 없습니다. 소유권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A라는 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에 관한 방해 제거는 누구만 한다? 갑만 합니다. 만일 갑에게 통소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 A가 이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그럴 때 을은 왜 내 부동산을 압류하냐? 제3자 이의소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을은 뭐가 없다고? 소유권 없어요. 다만 을은 목적물을 점유하니까 점유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거 외에 을이 갖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다? 대금 줬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는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렇지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그런데 이 을이 다시 처분했어요. 그래서 병에게 점유를 승계시켜 줬습니다. 그럼 을은 현재 점유 안 하죠? 그렇지만 을이 갖고 있는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점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 줬더라도 소멸시효 걸리지를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갑에게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갑이 소유자인데 지금 점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을하고 있는데 갑은 병에게 매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매각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점유하느냐? 내가 소유자니까 돌려달라 반환청구권의 행사합니다. 만일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뭐 해달라? 철거하고 당신은 권한도 없이 내 토지를 점유했으니까 그동안의 사용이익을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할 수 있게 없게 요걸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요게 반환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하기만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이거 나온다. 100%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됩니다. 왜 안 된다 그랬죠? 부동산 매수인은 아직까지 소유권은 없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매매의 효력 속에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을은 점유할 정당 권한이 있어 없어요?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점유권을 병이 승계받았으니까 병도 점유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점유할 권한인 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미등기자인 을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행을 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을이 X토지를 인도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를 원용하면서 주장하면서 이 말입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3자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을은 아직 소유권이 없죠? 그럼 누가 방해되지 않는다? 갑. 갑의 배상 청구권을 뭐 하면 된다? 대의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을은 갑의 병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4번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비록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지만 갑에게 있지만 을 또는 병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병이 무단으로 X토지를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정에게 임대하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갑입니다. 따라서 누가 행사한다? 갑이 행사하는 겁니다. 갑이. 되겠습니까? 자, 조용하다.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소유자는 여전히 누굽니까? 갑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병에게 행사해야 됩니다. 정에게는 건물 철거 청구하면 돼, 안 돼? 정은 임차인이잖아. 그럼 임차인에게는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누구한테? 소유자인 병에게 하는 겁니다. 만일 여기서 을이 병에 대해서 철거 청구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을은 직접 못합니다. 을은 소유권에 관해서 할 수 없고 점유권은 가능합니다. 점유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권리를 대의 행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15, 16, 17번이 이제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등기서로 유지했던 거 하고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지 특히 뭐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뭐 언제든지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을과 병 사이에 매매하고 등기는 최종 양수인 앞으로 바로 등기하는 게 중간 생략 등기인데 하지 말라는 특별법은 단속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뭐 하거나 합의하거나 이미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병 앞으로 뭐가 되어 있으면 등기되어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라 그랬어요. 단 안 되는 경우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 무효입니다. 설사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허가받아 등기하더라도 무효라 그랬어요. 허가받더라도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무효라 그러면 돼요. 무효.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무효 그러면 됩니다. 다음에 이 경우 갑을 병이 있을 경우 최종 양수인 병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전원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시험에 전무로 답으로 나오는데 이걸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답으로 안 나와요. 이거는 전원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때 합의는 반드시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 합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갑, 을이 합의하고 을, 병 이렇게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순차 합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갑과 병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만일 합의가 없다. 그럼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대의할 수 있다. 그러면 됩니다. 을의 권리를 대의합니다. 이 경우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했습니다. 합의하더라도 중간자의 권리 의무가 소멸됩니까? 안 되죠. 어른 여전히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등기해 줘야 됩니다. 자, 15번 봅니다. 15번에 다음에 1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서류 등에 매수인 날을 모였다? 백지로 해서 교부했습니다. 매도인이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매수인 난을 백조로 뒀다는 것은 매수인을 누구 이름 적든 나는 상관없다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2번처럼 백지로 서류를 교부하더라도 매도인이 하는 말이 나는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죠. 그럴 때는 백지로 교부하더라도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번 병이 얼로부터 임차여 점유하고 있다. 조금 전에 했죠. 부동산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으니까 갑은 병에게는 반환 채용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4번이 답이죠.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다 해서 등기 채용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 여전히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한 후에 갑과리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속했죠. 그럼 인상분 지급 안 하면 여러분 같으면 병 앞으로 등기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자의 권리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에 16번에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라 했으니까 틀렸죠? 유효입니다. 다음에 2번 최종이 최초에게 직접 등기 청구하려면 최초와 최종 양수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3번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첫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합의가 없더라면 무효다 그러면 틀립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입니다. 5번입니다. 최종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갑과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아직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이겠죠. 요 을이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누구한테?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나서 이 병이 누굴 찾아가느냐? 갑을 찾아가서 을이 당신한테 갖고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내가 양수받았으니까 이제가 내가 등기 청구권자다. 따라서 나에게 직접 등기해달라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판례가 말하기를 여러분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좀 전에 우리가 첫째 시간 할 때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했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요 매수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따라서 을과 병 사이에 자기끼리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갑에게 대항 못하니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있어야 된다? 합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갖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더라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16번을 보면 3번을 보십시오. 토지거래회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그 등기는 뭐라고? 무효. 그럼 이 경우 갑이 무효를 주장해서 등기 말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책 사인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4번을 보십시오. 허가 대상 토지를 미등기 점유하기 위해서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했습니다. 그럴 때 병은 을을 대의해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여러분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는 유동적 무효 있을 때 발생되죠. 그럼 이건 유동적 무효입니까? 확정 무효입니까?
확정무효인데 무슨 허가 신청 협력 의무가 발생합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고 중간 생략 등기 나오면 무조건 확정무효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동적 무효 아닙니다. 확정무효입니다. 따라서 협력 청구권 자체가 발생이 아니 됩니다. 다음에 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4번. 18번은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제 중간 생략 등기 넘어가고, 등기 청구권은 우리가 보는 것은 첫째 시에나 말했듯이 그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그걸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게?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되면 몇 년의 경우가 되면 10년이 되면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거 물어볼 때 여러분 오지선당 물어보면 번개처럼 문항에 취소 해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판례는 무슨 성을 취하니까 유인세니까 계약이 무효 취소해제되면 물건은 바로 복귀되고 187조고 입대하는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입니다. 항상 잘 기억이 돼요. 이것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물권적 청구는 등기 청구는 물어보면 반드시 여기 나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물권적 청구는 거라 뭘 찾아낸다? 실체와 공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무슨 청구권이 있습니까? 말소 등기 청구라니까.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입니다. 그 말소 등기 대신하는 게 뭐라고? 그렇죠.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권적 청구입니다. 항상 이 둘은 따라가는 거죠. 요게 물권적 청구권 대표적에 해당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물권적 청구권 찾으면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거 외에 187조에 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해당 물건을 취득했죠? 그러나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벌써 해당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187조 한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예요. 근데 건물만 매수했습니다. 그럼 어른 토지에 뭘 가진다? 지상권을 가집니다.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있죠. 법정 지상권 187조입니다. 그럼 등기 없더라도 어른 무슨 자라고? 지상권자입니다. 등기 없더라도 어른 지상권자입니다. 훌륭한 지상권자입니다.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했어요. 그러나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뭐 해야 된다?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는 혼자입니까? 갑을 찾아가야 됩니까?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는 갑이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한다니까. 이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이게 채권적 청구이게. 예? 지금 현재 지상권이 어력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 있으니까 물권적 청구이지. 물권적 청구에 해당 물건이 있을 때 된다니까.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물권적 청구이 됩니까? 지금 현재 무슨 등기 청구하면 지상권이죠. 그 지상권이 자기한테 있으면 물권적 청구는 없으면 채권적 청구이다. 지금 이거 소유권도 자기한테 있으니까 다 물권적 청구이죠. 없는데 어떻게 물권적 청구입니까? 이해되겠습니까? 187조는 뭐 없이 등기 없이 해당 물건을 취득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는 187조로 취득했던 자 하는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안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지상권 등기 청구 못한다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채권적 청구는 부동산 매수인, 매매계약, 교환계약, 정리계약 이렇게 나오면 채권적 청구입니다. 다만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게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인도받아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법률에 규정한 물건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적 청구이죠. 다만 이것도 시효취득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또한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점유하는 또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등기 청구에 가는 거예요. 18번을 보면 1번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실제법상 권리다. 맞습니다. 이게 등기 신청권하고 다른 겁니다. 다음에 매매로 인한 등기 청권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대항할 수 있다. 방금 말했죠. 부동산 매수인이 갖고 있는 등기 청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양도할 수 없어요. 다음에 3번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켜 줬습니다.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직접 점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 주더라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완성됐다면, 시효로 소멸됐다면 가등기 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봅니다. 가보의 부동산의 을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되었어요. 가등기된 부동산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을은 아직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예? 을은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죠. 지금 가등기 해놨다니까. 그냥 가등기 해놨다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예? 뒤에 문제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어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가등기를 합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모기 위해서 가등기 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해당 물건이 있어 없어요? 예?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말 속에는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벌써 물건을 취득했는데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가등기를 하느냐고. 있을 수가 없지.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못합니다. 그럼 여기 을은 지금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 을은 지금 나중에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했으면 나중에 본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몇 년 행사해야 된다? 10년이 지나면 이 가등기는 소멸합니다. 이제는 본등기 청구 못해요. 이해되겠습니까?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입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되었어요. 그럼 이 가등기는 본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 소멸됐죠. 그럼 이 가등기는 무효등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자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가등기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면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근저당 설정 계약에 따른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은 그 피담보 채권이 되는 대여금 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시효기간 또는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지금 18번엔 답은제가 몇 번이 했죠? 3번이 했죠? 이제 4번, 5번인데 자, 두 사람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를 합니다. 금전 소비대차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대신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주기로 약정했어요. 따라서 금전 소비대차함과 동시에 무슨 계약했다고? 이 건물에 근저당 설정해주기로 근저당 설정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을 앞으로 뭐가 안 됐다? 근저당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근저당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근저당 설정해주기로 계약했으니까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근데 아직 근저당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아직 저당권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지나버리면 이제는 근저당 설정해달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근저당 설정 약정에 따른 근저당 등기 청구는 피담보 채권과는 별개의 청구이기 때문에 시효기간 또한 뭐라고? 따로 진행됩니다. 그 약정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저당
등기됐어요. 그런데 근저당을 10년간 실행을 안 했어요. 근저당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소멸시효 걸린 거는 용익물건만 걸립니다. 피담보 채권이 있는데 근저당 등기가 소멸시효 걸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아직 근저당 하기 전에 근저당 해달라고 하는 등기 청구이라니까. 그 등기 청구는 몇 년의 경우가 되면 10년의 경우가 되면 소멸되는 겁니다. 자, 요게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에 관한 거. 19번은 물권적 청구에 해당되는 거 물어보죠. 그럼 물권적 청구에 해당되는 거 물어보면 빨리 먼저 뭘 찾아봐야 된다? 취소해제 찾아봐야 돼요. 그것마저 없으면 말소 등기 찾으면 돼요. 근데 보통 그 두 번에서 나와요. 딱 찾아보니까 4번에 해제란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물권적 청구입니다. 그 후에 3번 점유취득시효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점유취득시효는 채권적 청구입니다. 다만 점유하는 또는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습니다. 1번은 환매도 매매죠. 매매고 2번 또 매매니까 다 채권적 청구입니다. 5번 또 임차권이니까 채권적 청구입니다. 다음에 20번, 21번이 가등기에 관한 겁니다. 자,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 하는데 물어봅니다.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청구권이 조건부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등기는 본등기하기 전에는 어떤 권리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모두 없다? 추정력도 없습니다. 자, 다만 딱 하나,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갑의 부동산의 을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서 가등기에 따라서 물건 처분할 수 있다 했죠. 현재 병입니다. 이렇게 등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된 후 이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됐어요. 자, 이때 말소회복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해야 됩니까? 갑입니까? 병입니까? 갑이냐 병이냐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답은. 제가 무슨 당시라고 그랬습니까? 말소 당시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에게 행사해야 되지. 자, 마지막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느냐? 있다니까. 꼭 소유권만 아니라니까. 장체 취득할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상권, 전세권 다 가능합니다. 꼭 갑구에만 하는 게 아니라고. 월구에도 가등기가 될 수 있다고. 마지막에 이제 본등기 아닙니까? 본등기 할 때 본등기는 항상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행사한다는 거 알죠? 그럴 때 물권 변동의 시기는 소급 판단한다? 안 합니다. 물권 변동의 시기는 소급하지 않고 다만 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른다? 그렇습니다. 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된 후 병에게 매도해서 현재 병명의로 등기됐다. 그럼 누구한테 본등기 청구해야 됩니까? 을이죠. 갑이죠.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줬으니까 항상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합니다. 그러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본등기 청구해서 본등기하면 병 앞으로 된 등기는 직권 말소됩니다. 다음에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등기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가등기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가등기도 이전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판례가 나왔죠. 네, 등기법 시간에 했을 겁니다. 3번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다음에 5번을 먼저 봅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음에 4번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은 유효지만 나중에 가등기에서 못하고 본등기가 격려되면
중간 처분 등기는 후순위가 돼서 본 등기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된다. 즉 법원에서는 직권할 수 있게 됩니다. 21번에 가등기된 후 갑이 다시 병에게 매매로 등기해줬습니다. 가등기된 부동산도 매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죠. 을명의 가등기가 존재한다 해서 갑의 처분 권한이 없어집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갑은 처분 권한이 있으므로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맞습니다. 다음에 병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는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여러분, 가등기인 채로는 어떤 권리도 인정 안 해준다 했습니다. 설사 무효 등기가 있더라도 가등기 권리자는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갑의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가 아니고 조금 전에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린다 했습니다. 5번을 먼저 봅니다. 을이 본등기하면 갑에게 청구해야 됩니까? 병에게 됩니까? 갑에게 되죠. 갑에게 되면 병명의 등기는 직권 말소됩니다. 4번은 이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하자면서 이미 취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 라고 약정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다. 담보 가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대차로서 발생된 채권만 인정해 줍니다. 이거는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서 가등기를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담보 물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등기법 시간에도 하지만 우리 시험에도 가끔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쉬우니까 틀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가등기를 잘 모르겠다. 그럼 기본서를 보든지 요약지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돼요. 61페이지 요약집 가등기에서 나와 있어요. 60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 나와 있습니다. 59페이지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 나와 있어요. 58페이지에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58페이지에 실제와 다른 원인이라는 등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했던 것 중에 포함보나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100%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두 문제 정도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62페이지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자,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합니다.